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드디어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쵸? 이 현 중2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죠.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2028 대입 개편안까지 같이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육적 이슈가 많아서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게 확정안은 아니에요. 시안입니다. 시안.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안에 불과하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게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많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 발표된 시점부터 많은 이제 뭐 언론도 있을 거고 많은 공청회 과정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의 문제점이 나오면은 수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시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2028 대입 개편안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대입 변화 포인트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고교학점제라고 하면은 이 전에 발표했을 때는 고1이 됐을 때는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 3학년 때 올라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배우는 과목들이 선택 과목인데, 이 기존의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모든 선택 과목은 다 절대평가, 성취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1에 너무 고1만 상대평가만 하다 보니까 고1의 비중이 너무 커지고, 고1을 시험을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란 수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고1, 2, 3 모든 교과가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왔는데, 현재까지의 보통 대부분의 학교 시험, 중간 기말 시험은 서논술형이 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택형, 즉 오지선다형이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거로 봤을 때는 이 오지선다 선택형 평가를 지양하라고 나옵니다.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에 선논술형을 가급적 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문이과 통합수학이라고 해서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져요. 국어와 수학에 있었던 선택 과목이 부터 사라지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탐구 과목 있죠. 탐구 과목. 이 인문계 9개 탐구 과목, 그리고 이공계 8개 탐구 과목, 총 17개 탐구 과목 보통 택인데, 이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인문계건 자연계열 모두 다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도록 바뀝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시안에 불과하고요.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것은 일단 내년 1월에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이번 시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내신 변화 개편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된 모든 선택과목, 이게 뭐 일반 선택이든 진로 선택이든 융합 선택이든 다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로 보고, 보통 1학년 때 선택하는 한국사도 절대평가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은 1학년 때 공통,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선택하게 되는 모든 선택 과목입니다. 모든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 모두 다 상대평가 5등급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고교학점제 이전, 지금이죠. 지금 고1, 2,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던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조차도 이제 2028 대입에 맞춰서 모두 다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대평가 5등급제가요,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보시는 화면에 따르면은 1등급이 무려 10%까지 되고, 2등급은 위에 있는 게 이제 해당하는 퍼센트고요. 녹색에 되는 게 누적 퍼센트인데,
2등급은 무려 누적이 34%까지가 2등급이 돼요. 11%부터 34%가 되겠죠. 3등급은 무려 50% 넘죠. 66%, 즉 35부터 66%까지가 3등급이 돼요.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아요. 기존의 9등급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누적 비율 11% 갑니다. 즉 5등급제, 바뀌게 된 5등급제에서 1등급은 현재 거의 2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상대평가 5등급제에서 2등급은 현재 이제 9등급제 4등급 중반까지, 4등급이 40%까지거든요. 4등급 중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내신에서의 뭐 상위권은 1, 2등급을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의 9등급에서의 1, 2등급 굉장히 상위권이죠. 누적 비율 11%까지니까. 근데 상대평가 5등급제에서는 누적 비율 34%까지 가요. 즉 4등급 중반, 현재 9등급의 4등급 중반까지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내신이 좋아지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러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엄청난 9등급제는 나름대로 이제 각 등급별의 비율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위권 같은 경우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치열했던 내신 경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완화된다라고 봐요.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내신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했었던 교과 전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내신 전형에서 즉 9등급제에서 굉장히 불리한 등급을 받았었던 자사고나 특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 현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많이 뽑히잖아요. 이 일반고의 몫이었던 교과 전형을 자사고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전체로 종합해서 보자면은 1, 2, 3학년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교과가 모두 다 5등급제로 바뀌고요. 이 선택과목 중에 있었던 일반, 진로, 융합 모두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현재 9등급제에선 융합은 없었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었는데 현재 9등급제에서 일반 선택은 9등급 상대평가로 나오고 진로 선택 교과는 절대평가로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돼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등급제 하에 지금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예체능하고 1학년 때 배우게 된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교양 과목들은 이 등급이 산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번도 나름 중요한데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모두 기재가 되고 다 모두 다 대학에 통보가 됩니다. 이 현재 9등급제에서는 상대평가만 가요. 절대평가만 가는 경우에는 진로 선택의 경우만 절대평가 가거든요. 원래 여러분 성적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대평가로 치러진 모든 과목을 보시면 이 A, B, C, D, E가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성취도 평가를 하는 거죠.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대학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는 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절대평가 가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5등급제 안에서도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A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절대평가가 가는 것 자체는 크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자, 5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평가라고 한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평가는 이 1, 2, 3, 4, 5 오지선다형의 선택형이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평가에서. 서논술형도 물론 지금도 비중이 크죠. 뭐 최소 30에서 50까지 가기는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은 1, 2, 3, 4, 5번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에서 답을 고르는 시험 문제를 지양하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시도교육청에다가 결정해라 라고 했지만 이게 교육부 방침이 되는 순간 시도교육청도 이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 시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형을 지향하게 되고 대부분의 학교에 있었던 지필평가가 서논술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까 나와 있었던 성적에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보통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1학년 과목이죠. 선택 같은 경우는 2, 3학년 때 배우는데 이 공통이든 선택이든 그리고 전문교과 자사고에서 많이 배우고 뭐 일반고에서도 많이 배우긴 하는데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나왔었던 예체능과 과탐실과 교양을 뺀 거의 모든 과목들은 상대평가 5등급으로 간다는 겁니다. 원점수 그리고 성취도
그리고 석차 등급, 그리고 뭐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 모두가 대학에게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적표로 받는 성적표에서 보는 거의 모든 정보가 대입 정보로서 대학에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 변화 개편안의 내용에서의 총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일반고의 내신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요. 물론 기존의 고교학점제를 했을 때 1학년은 9등급 평가하고 2등급 2학년부터는 무조건 절대평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신 시스템에 비해서는 조금 일반고가 나름 경쟁력을 갖긴 하겠지만 지금의 9등급제 하에서의 받았었던 일반고의 최대 강점은 내신이거든요. 최대 강점인 내신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1등급 4%잖아요. 445 특목고 같은 경우는 1% 안에 4% 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과목마다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신으로 봤을 때 일반고인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내신을 받아왔죠. 근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자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불리함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일반고가 가지고 있었던 내신이라고 하는 강점은 이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상대평가 5등급제 하에서는 굉장히 많이 희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거의 대부분 내신 100으로 진행이 되는 현 교과 전형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들어가고요. 이 5등급제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5등급, 이 5단계로 나눠지는 학생들을 통해 5단계로 나눠지는 평가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뭔가 첨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서류 평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면접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까지 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신 100 교과 전형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라던가 동국대 스타일의 현 대입 전형에서의 경희대와 동국대 스타일 많이 따질 거고, 중위권 대학 밑으로는 가천대 스타일의 이제 교과 전형을 많이 따르겠죠. 이 세 학교가 뭐 내신에다가 서류 평가 넣기도 하고 면접 넣기도 하잖아요. 수능체도 당연히 넣는 거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다가 면접도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이 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이 시안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형, 오지선다 선택형은 지양하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택형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신에 선원수령을 보라고 하는 건데, 이 선원수령이 원래 강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양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객관식 시험을 안 보죠. 대부분 다 선원수령을 보는데, 이 선원수령을 보는 이 나라들의 대부분의 시스템 자체를 보면은 상대평가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신 시스템 자체가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원수령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평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평가는 상대방과의 경쟁이 아니죠. 기준선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돼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선원수령은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뭐 선원수령 볼 보게 되면은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선택형보다는 선원수령 자체가 기준이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의제기를 해요. 근데 이게 현재 시스템 하에서의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선원수령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이의제기랑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진로 선택에서 보는 선원수령에서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가 너무 달라요. 절대평가에서의 선원수령은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평가로 치러진 일반 선택에서의 선원수령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왜 틀렸고 왜 쟤는 맞았는데 나는 틀렸느냐에 대한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뀐 시안에 보면은 거의 모든 선택 과목 자체가 상대평가 5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이의제기가 많겠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평가 자체가 선원수령을 보게 된다면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선원수령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쪼잔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선원수령을 보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정확한 정답 대신에 아이들의 창의력 이런 것들 좀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평가에서의 이 선원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성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쪼잔한 기준에 의해서 정량적인 평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원하는 선원 수능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학교에서 벌어진 선원 수능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상대 평가에서 대부분의 평가를 선원 수능을 하겠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도 내신에 대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거든요. 수능에 비해서. 근데 이게 거의 모든 평가가 선원수로 바뀌게 되면은 이 내신 산정에 대한 신뢰도와 형평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의제기가 많을 거고요. 오히려 이 학교 성적에 대한 혼란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제도는요. 기본 이 제도 시스템의 전제가 뭐냐면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어떤 진로라던가 좀 더 즐겁고 편하게 공부를 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상대평가로 바꾼다? 굉장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상대평가는 결국 뭡니까? 경쟁자와의 나의 어떤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교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요. 절대평가면은 자기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흥미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과목 선택을.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은 이 과목을 내가 좋아한더라도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즉 경쟁자가 몰려서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과목으로 가겠죠.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론 이제 학생 수의 영향도 크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학생 수가 적은 과목보다는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율이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파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내신 변화 이 5등급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안이 발표되고 내년 1월 사이에 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상대평가 5등급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일반고에 대한 우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고교 학점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은 상대평가 5등급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도 이제 내신 평가의 변화에 못지않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꾸준히 제기돼 있었던 이 인문계 자연계 통합수능 하에서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없어질 줄 알긴 했는데 결국에는 예상했던 대로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통으로 봐요. 국어통, 수학통으로 봅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리고 놀랐던 건 탐구 과목에서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탐구 과목이 인문계는 9개의 과목을 보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8개의 과목을 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택 1을 하는데 저는 이 과목 수가 줄어들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과목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고 지금 1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통사와 통과를 보게 돼요. 물론 통사1, 통사2, 통과2, 통과1, 통과2라고 하는데 1, 2라고 본 거는 1학기 때 배우는 게 1이고 2학기가 붙은 게 2예요. 그건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랑 통합과외가 수능의 탐구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문계획은 자연계획은 모두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온 거에 따르면 통합사랑 통합과외를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등급과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인문계에서는 통합사회에 대한 가중치를 둘 거고 자연계에서는 통합과학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이 통사 통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탐구 과목이 생각보다 어렵고 이게 막 쪼가지기 때문에 등급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든 학생들이 보는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상위권 학생들은 변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편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기존의 5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랑 한문만 보기 때문에 거의 인문계 아이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5교시에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미적분투와 기하를 보는 심화 수학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이 미적분투는 현재 보면은 지금의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 수학을 추가되는데 이 심화 수학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인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은 이 심화 수학에 대한 등급 제한을 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은 5교시까지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현행평가 및 성적 제공 발생 유지라고 하는 거는 현행평가 9등급제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모두 다 제공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 뭐 현행 2027년 지금 고1, 중3이 보게 된 2027년까지 수능은 그대로 가요. 통합 수능대로 갑니다. 국어, 수학 선택 과목 다 하셔야 되고요. 탐구 과목도 사탐 9개, 과탐 8개 중에 태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2028년 대입부터는 이 국어는 공통으로 치러집니다. 거의 다 국어, 수학, 탐구는 공통이죠. 영어도 다 공통이에요. 다 공통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게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 미적분, 지금의 수원, 수투라고 보시면 돼요. 대수와 미적분원, 확통을 보게 됩니다. 확통. 굉장히 시험 범위가 조금 줄어든 감이 있어요. 영어와 한국사는 변화 없으면 똑같이 절대평가로 치러주게 되고요. 탐구도 굉장히 큰 변화죠. 일단 학생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탐구 과목 자체가 어렵고 워낙 재수생들이 강한 시험인데 어쨌든 1학년 때 보는 통합사학, 통합과학입니다. 이 통사, 통과 자체가 개념 자체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중3,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융합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이제 수능에 탐구형으로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교시에 보는 과목 중에 이공계생들을 위해서 심화 수학이 추가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2028 대입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내신은 5등급제로 간다는 거고요. 수능은 기존의 9등급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절대평가를 보는 거에 비해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현재 9등급제보다는 많이 완화가 됩니다. 많이 완화가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입이라고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고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고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이 반대쪽에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약한 점은 내신밖에 없었어요. 이 내신의 근데 영향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가 약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학생들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저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반고와 자사고는 일단은 모이게 되는 학생들의 그 질이 다릅니다. 일반고는 이 질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잘하는 아이부터 못하는 아이 이 차이가 큰데 자사고랑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의 폭이 일반고의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의 이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학종이 굉장히 대세를 이뤘을 때는 일반고가 굉장히 많이 쫓아왔었어요. 자사고와 특목고를. 근데 학종이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정량적 평가인 정시와 교과 전형이 늘어났을 때 많은 일반고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오던 프로그램들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고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종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상위권 학생들이 교과정이 늘다 보니까 굳이 학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신만 잘 따면은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학종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교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전형인데 교과 전형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학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확 바뀌죠. 이 내신의 경쟁력이 내신의 이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수능과 학생부의 영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재학생끼리 경쟁도 있긴 하지만 재학생보다는 재수생과의 경쟁이 더 크거든요. 정시에서는요. 정시는 제외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수시에서 내신과 두축이 학생부인데 내신의 위력은 약화되고 당연히 반대로 학생부의 이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학교는 다 아시잖아요. 자사고랑 특목고가 훨씬 좁습니다. 저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일반고의 경쟁력이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중학교 학생들은 현재 중2부터는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는 게 저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면은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시 정시 비율은 여기엔 담아있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언급이 됐어요. 지금 현행 정시 40%가 인서울에는 거의 뭐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없앨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수능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수능의 파워는 올라갈 겁니다.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이 선택형에서 국어랑 수학에서의 과목이 약간 축소가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미적분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생기기 때문에 이 재학생들도 뭐 재수생도 당연하겠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양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능 만점도 많다는 겁니다. 이 정시를 보는 보통 정시비율이 높은 대학교들은 인서울의 인기 대학들이 정시가 높아요. 400 이상이들은. 이 인서울에서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변별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바뀐 시안에 따르면 수능의 변별력은 더 떨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교과 100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시 100도 힘들어요. 이 수능 100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 정시 40%를 고정시킨 거를 아마 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어쨌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교과 100, 내신 100으로만 뽑고 있는 교과전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희대랑 동국대랑 가천대가 쓰는 방식으로 아마 이제 교과 전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소위 얘기하는 학종용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킬러 문항이 배제되다 보니까 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정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능 100이라고 하는 정시 스타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처럼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즉 어떤 다른 요소가 첨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지금 정시에다가 내신을 넣는 대학들은 서울대와 고대고요. 연대도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대랑 고대랑 연대만 내신을 넣는데 아마 2028부터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에다가 내신 혹은 면접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학생부를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청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도 현재 지금 수능 100의 정시에서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이 5등급제로 바뀌는 이 내신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내신은 공부를 해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신 평가 방식 변한다고 했잖아요. 선택형에서 선호 수능 강화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내신 산정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의제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신뢰성 저는 당연히 하락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택형을 무조건 지향하는 이 방식은 전 조금은 좀 유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뭐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한대로 선택형은 지향하고 선원 수령이 지향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내신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고교학점제가 어찌됐든 지금 고교의 내신은 거의 다 상대평가로 바뀌는 거잖아.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후퇴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내신 5등급이라고 하는 완화된 등급제를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 절대평가로 보고 있는 진로 선택까지도 상대평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는 저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를 가게 될 중3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재수할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굉장히 불리해져요. 이 학생들이 중3들이 대입을 보게 된 2027학년도 대입은 지금 대입 시스템과 거의 비슷해요. 수능도 뭐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 2028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두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2027 수능 대입까지는 수능 100이라고 하는 정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신 뭐 중심의 교과 전형도 뭐 2028점 완전히 바꾸진 않겠죠. 어쨌든 현재 시스템 하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 대입 시스템에 따른다면 문제는 재수를 하게 됐을 때 언제 바뀌잖아요. 교과 전형도 바뀔 거고 수능 100일 정시 전형도 바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9등급제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만 재수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과 경쟁을 치르게 된 현재 중2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 하에서의 내신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중3의 내신이 현재 중2의 내신보다 안 좋아지죠. 9등급 대 5등급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중3들은 이 재수할 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지금까지는 뭐 내신 좋은 친구들이 수능을 못 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면 좋은 내신을 가지고 충분히 교과 전형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 추천 재수하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2028년도부터는 이 친구 재수하게 되면은 내신 자체가 훨씬 떨어지죠. 그럼 교과 내신 이 전형의 재수도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수능도 힘들죠. 그래서 가급적 현 중3들은 현역에서 대입을 끝내는 게 베스트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학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반고, 수시형 일반고로 갈 거냐, 정시형 일반고로 갈 거냐, 아니면 자사고로 갈 거냐,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재수를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안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중3 학생들의 성향,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의 고등학교 성향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재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굉장히 현재 중3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전 거의 뭐 역대급으로 힘든 학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대입 전형, 바뀌게 된 대입 전형 방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 현 중2 같은 경우에는 선행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전에 발표됐을 때는 중1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공통 수학과 수학 상하에 대한 선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평가 자체가 다 상대 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선행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통과 같은 경우도 좀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선행 방식을 조금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겁니다. 이 학교 간 경쟁이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학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거든요. 이 학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도 모두 열심히 해야 되는 전형이에요. 근데 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과 전형이 좀 강화됐어요. 수능, 그죠? 대입 공정화 방안 나온 다음부터 일반고에서 약간 변화가 많이 보입니다. 일반고도 굉장히 많이 학종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교과 전형 자체가 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요. 그리고 예전에 학종으로 갔었던 상위권 학생들이 교과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학종으로 지금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최상위권 친구들보다는 한 2등급대, 2등급에서 3등급대 아이들이 이제 학종을 통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종 내에서 일반고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바뀌잖아요. 거의 뭐 예전에 학종 시대에 버금갈 만큼 학생부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는 고1이 1년짜리 학생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2028부터는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1학년은 1학기 때 한 번이 나오고 2학기 때 한 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학생부의 기록이 더 많아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1학년 때 한 번만 나와요 지금요. 근데 지금 2번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학생부 장수가 늘어나게 돼요. 즉 학생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종형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학종형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시 성적이 반토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안 하는 학교 많거든요. 교과 전형에 너무 기대한 나머지 진짜부터 2028년부터는 엄청난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 예전에는 내신 때문에 왔어요. 근데 내신이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가 사라진 마당에 우수한 학생들을 일반고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대로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겠죠. 학교 간 경쟁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수업 내용 굉장히 많이 바꾸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도태하게 될 겁니다. 그 10년 후에 학생 수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도태된 학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고는 2028년부터는 정말로 대입 성적에서 폭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종 경쟁하고 수능 경쟁을 해야 되니 둘 다 자사고랑 특목고 재수생일 때 다 밀려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진짜만 살아남는, 진짜만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도 변화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변화로 사교육이 증가할까요? 저는 봤을 때 사교육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사교육의 양축이 내신하고 수능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논술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내신 자체가 만약에 선원수령으로 바뀌면은 학원들이 선원수령에 대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선택형이었으니까 지금 학원들이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신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선원수령으로 바뀌게 되면은 학원들이 학교의 선원수령 유형을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는 매년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바뀝니다.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유형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선원수령은 선생님이 바뀌면 완전히 문제 형태 자체가 바뀌어요. 채점 형태도 바뀝니다. 이런 것들 학원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능에서 탐구 과목 있죠. 지금은 사회탐구 9개, 과학탐구 8개인데 17개잖아요. 아니 몇 개죠? 9개, 17개죠. 17개에 해당하는 이 탐구가 통사통과로 바뀌죠. 통사통과로 바뀐 두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탐구에 대한 사교육이 거의 다 사라지겠죠. 통사통과가 왜 힘드냐면은 통사통과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통사통과를요 한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통사 안에서도 지리가 있고 일반 사회가 있고 다 있거든요. 이 통과학에서도 물리가 있고 지구과학 있고 생명과학 있고 화학이 있어요. 이 파트를 대부분 다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로 통사통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사교육에서 뭔가 해주겠다?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통사통과를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 고3 때 통사통과 수능 대비를 학교에서 못 해줘요. 교육과정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통사통과의 특성상 얘기했죠. 한 과목당 보통 4명의 선생님 들어간다고.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죠. 고3 수업에서는요. 한 과목에 4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사랑 통과는 거의 뭐 인강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높습니다. 보통 수능은 이제 학원에서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인강이라던가 대치동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비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교육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내신 선원수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봤을 때 내신은 선원수령 가게 되고 수능은 여전히 선택형이에요. 괴리가 엄청나죠. 만약에 진짜 교육부 시험 발표대로 모든 평가를 선원수령으로 3년 동안 봤다고 치자고요, 학생들이. 근데 정작 수능이라고 하는 건 선택형으로 쳐요. 선택형에 대한 대비를 3년 동안 학교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 선택형으로 봅니다. 그럼 이 대입을 누가 해주게 되느냐? 결국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교육을
기존의 학원보다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온라인이 더 많잖아요. 온라인 사교육이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동네 학원들은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 몰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대형 인강들은 여전히 이제 오히려 선원 수능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있는 거죠. 통사통과가 1학년 때 수업을 하고 2년 뒤 고3 때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사 그렇거든요. 한국사 보통 1학년 때 수업을 해요. 지금은 고3 때 수능을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한국사를 인강을 들어요, 고3 때. 근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요 수업을 학원을 통해서 듣는 거죠. 학원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바뀐 시스템에서 통사통과를 수능에서 본다 2년 뒤에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당연히 인강 등의 사교육을 통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고3 때는 통사통과를 학교에 절대 못 해줍니다. 수능 준비를요. 절대 못해. 시스템도 하기 힘들어요. 해봤자 방과학교? 근데 누가 고3 때 방과학을 학교에 듣습니까? 지금도 거의 안 듣는데. 거의 요거는 사교육에서 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번에 제가 볼 때 굉장히 관심을 있게 본 거는 수시와 정시를 과연 통합할 것인가를 좀 눈여겨봤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즉슨 기존의 수시와 정시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3 2학기 때 수험 파행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뭐 고3 2학기 때 엉망진창이잖아 학교요. 이거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내신의 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의 위력은 수능의 뭐 변별도는 떨어지지만 위력 자체는 굉장히 강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내신의 위력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거의 많은 전형이 수능 최저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대학들이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저는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개편안 자체를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치우더라도 수능이라고 관점에서 볼게요. 지금도 수능은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수생이 절대적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에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필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뀐 걸 보면은 이 등급 체제 자체는 5등급으로 줄긴 하지만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우는 과목의 절반 이상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서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뀐 시스템 체제 내에서는 절대평가였었던 진로 선택 과목조차도 상대평가는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보다 고3 학생들이 받게 되는 어떤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3학년 때 내신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에 내신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3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 어떤 시간과 양적 모든 환경 자체가 재수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지금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돌아와서 모든 평가가 선원수능으로 만약에 치러진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100% 선택형인 수능에 대한 적응력은 3년 동안 거의 준비를 못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못해줘요. 당연히 그럼 어떠돼요? 이 문제 유형 자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3년 동안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학교에서 더더욱 못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수능으로 봤을 때 이제 바뀐 2028 대입 개편을 봤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재수생한테 유리한 수능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고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럼 이걸 전체로 얘기하자면은 일반고 그리고 재학생들한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대입 개편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이 대입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정부라던가 이걸 만드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은 뭔가 바뀌는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확정은 1월 달에 납니다.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발표된 이 대입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3과 중2부터는 조금 이 대입 개편에 맞춰서 선행이든 고등학교 선택이든 조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많이 고민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은 분들 제 블로그에다 뭐 Q&A 달아주시면 제가 뭐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선생님 마셨고요. 저는 쌍테이 스마트 상쌤이었습니다.